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5일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젯밤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어제 발표됐던 내용 5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일보, 그 다음에 KSOI, 그 다음에 이제 PNR, 그 다음에 리얼미터, 또 이 충청도 지역, 그리고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과 제주에서 이기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낭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린 바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요, 이 제주도하고 충청도의 표심이 당선을 마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하고 충청에서 이긴 사람이 항상 이겼다는 겁니다. 이 공식 선거가 시작될 때. 그런데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어제는 뭐 하루 전날이고, 그러니까 뭐 하루 전날이나 하루나 뭐 그거겠죠. 이 흐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세 군데 여론조사기관입니다. 미디어토마토, 코리아정보 리서치,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이 세 군데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전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10여 개, 거의 20개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접해보신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이 조사 기관들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3개, 어젯밤에 5개, 8개 기관에서요,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뭐 초박빙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뭐 결선 투표가 없으니까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다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만 초박빙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왜 이게 뭐 이 대선이 말이죠, 도박성 대선 전략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승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한 승리의 또 다른 중요성은 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지금 남은, 이제 오늘 이제 2월 15일이니까 불과 뭐 며칠 남았습니까? 9일하고 14일이면은 13일이면은 22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2일 사이에 여당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방파제를 윤석열 혼자 가지고 또 쌓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서 안철수와 같이 쌓아 나가는 것이 보다 튼튼하고 그리고 확고한 이 방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압승의 여건, 즉 여건이 몰아치는 이 폭풍, 우리가 언제든지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집권해서라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기만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여의도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맞받아쳐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왜냐하면 당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또 민주당하고 싸워야 돼. 이 싸울 힘을 우리 국민의 이 촛불민심, 반촛불민심,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도 굉장히 여금하다. 이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후보를 지지율을 보면 미디어토마토 12, 13일 조사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43.2,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40.0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교할 때 윤석열 후보는 1.7이 빠졌고 이재명은 3.4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번에 8.1%에서 지지율 편차가 이제 3%로 5% 정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여론조사 기관들의 특징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빠지는 경향이 좀 강하고 이재명은 좀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강해요. 자, 그래서 이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비호감도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 비호감도,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이 미디어토마토를 보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어요. 43.7. 그래서 전주 대비 3.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0.5%가 올라서 41.0. 자, 그리고요, 또 이 40대에서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쪽 긍정 지지율이 대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1.6%나 한순간에 일주일 만에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 호남 지지층 굉장히 결속이 약했잖아요. 호남 지지층이 이렇게 쫙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친문 지지층도 이 NT 이재명이가 많았거든요. 이것이 다시 이제 말하자면 친 이재명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40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만에 11.6%포인트나 뛰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뉴스피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4.3, 그래서요, 이제 지난주 대비 2.2가 빠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39.4, 그래서 3.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 11일하고 12일, 윤석열 후보가 2.0이 올라가서 46.6, 그리고 이재명은 1.9가 올라가서 38.2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친문이 다시 모인다. 그 다음에 호남이 다시 모인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 지지층들, 이재명과 친문 지지층들이 하나로 지금 결속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위기의식이 이제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연 확장을 통한 즉 20대, 30대 또는 중도층, 그리고 이제 탈진보 인사들의 말하자면 이탈을 막는 이런 측면에서의 지지층의 보완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기존 지지층들이 좀 느슨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특히 적폐청산 수사 이 발언을 계기로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와서 비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층들이 집 나간 토끼들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빅플레이트, 여러분들 뭐 큰 접시론, 그게 핵심이 뭡니까? 무당층과 중도층, 그리고 탈진보 인사들의 결집을 윤석열 쪽으로 쭉 데리고 와서 모으겠다. 이게 빅플레이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중도층,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중도층과 그리고 20대, 30대, 그 다음에 탈진보 인사들, 이쪽에는요, 이 팬덤이 비교적 안철수 팬덤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목에서도 이거를 우리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빅플레이트에 담아야 돼요.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 장점, 리더십 이런 거를 통해서도 유인 효과를 거둬야 되겠지만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손을 잡자 이겁니다. 제 치로는. 그래서 안철수 손을 잡아서 이제 확고한 리드를 딱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면요. 이 미디어토마토의 경우는 3% 정도, 그리고 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경우에는 5% 정도,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의 경우에는 한 8%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리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넓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8% 내외의 지지율을 하루속히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도요, 2월 11일서부터 쭉 이어진 것이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월 11일, 12일 이때의 상황, 변수는 똑같아요. 김혜경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 열차에서 다리를 좀 올려놓은 것, 이거 하나의 악재 이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1일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론 조사의 이 흐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면서 이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말하자면 이 리드 추세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정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대표의 이 대외적인 활동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이 김혜경 씨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대표 이런 이 행보에 관해서 등판 행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김건희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상인데요. 그 중에 이 종교계 원로 중에 원로, 기독교계 원로 중에 원로는 김장환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장환 목사님을 말이죠. 최근에 바로 지난 어제입니다. 어제 마포에 있는 극동방송국 건물에서 나오는 걸 국민일보가 보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일보 이 기독교계 신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중 취재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김건희 대표가 그동안에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비공개적인 활동을 쭉 종교계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김장환 목사님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김장한 목사님을 뵌 것이 네 번째라고 그래요. 네 번째. 그래서 12월 중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이력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을 때, 그리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 한 번 이제 뵌 거 있고요. 12월 중에. 그리고 나서는 지난 11일 날 두 번째로 뵀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일 날 세 번째로 뵀고, 그리고 바로 어제 2월 14일 날 네 번째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나서 만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전시 기획 활동을 쭉 해오면서 또 이 김건희 대표도 이 종교계 인사들과의 많은 그런 이 네트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러스 김장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또 뭐 당연한 원로 종교계 인사들과의 어떤 이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요, 이 조용하게 종교계 이 원로 리딩 그룹하고요, 이 접점을 늘려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지금 하고 해온 것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 국민일보 인터뷰, 단독 현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대표가 한 얘기를 보면, 우선 언제 어떻게 등판할 것이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선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이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문화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하라는 조언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선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심경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자숙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서 많이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혜경 씨의 이 불법 위전이죠, 뭐 과잉 정도가 아니라 불법, 여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어요. 뭐 당연하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미 이 김미경 교수도 김혜경 리스크, 그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 보면 본인들이 다 손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장한 목사님을 만난 거와 관련해서는요, 이 김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위로를 받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장환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뵙게 되는 것은, 만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작년 9월에 말이죠, 이 조용기 원로 목사 장례식장에서 김장환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 이후로 이 윤석열 후보도 몇 차례 더 김장환 목사님을 뵌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 이후로 이 김건희 대표한테 김장환 목사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만날 때는요, 이 김건희 대표가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직접 운전하고 와서 이 김장한 목사님을 3시간 정도 7시에 만나서 한 10시까지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회색 자켓을 입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둘렀고요. 이 남색 마스크에, 무늬가 있는 남색 마스크에 뿔테 안경을 쓴 것으로 그렇게 국민일보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김건희 대표의 등판도 상당히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당에서도, 그리고 선대본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판단을 하겠지만은요, 저는 뭐 저야 이 언론 보도 나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나오는 뭐 이 김건희 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이 그다음에 선대본부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이 기사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금 선거 지형, 이런 거를 봤을 때요, 언제까지 가만히 집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흔히 우리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알 권리에 말하자면 부합하는 활동을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김건희 대표가 지난 12월 26일 날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2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말하자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활동이. 그래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김건희 대표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에서 보면 좀
고쳐야 되겠다,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점도 뭐 충분히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김건희 대표의 진면목이 뭐냐?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정상적인 게임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집권은 뭐 저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시권에 들어온 것만큼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알 권리 충족도 중요하지만은 부인인 김건희 대표의 알 권리 충족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틀이고, 늦게 나오나 낮게 나오나 어차피 일찍 나오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중에서는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이 있다. 예. 이거는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인신모독성 공격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치환, 어제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해가지고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맞을 매, 안 맞을 매 다 맞아봤잖아요. 한마디로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 내공이 쌓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 의식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요,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당당하게 이 흔히 얘기하는 이 김건희 대표의 리스크가 뭔지 거기에 정면 대응을 하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부터는 더 늦지 않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나. 그래서요, 이 김혜경과의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이 호남을 돌면서, 이 호남하면 이제 민주당의 안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민심 이 회복 작전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호남에서 한 사흘 정도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봉사활동이 아닌 선거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당원도 만나고 지지자도 만나고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여론 주도층도 만나고, 그래서 이 배우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사찰도 방문한다. 왜냐하면 봉이 김선달 때문에 지금 현재 불교계가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사찰도 방문한다. 다만 유권자를 거리에서 만나서 직접 유세하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행보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말이죠. 윤석열 후보는 벌써 20%를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아직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이 호남의 저조한 지지율을 빨리 회복했다고 하는 급한 마음에 김혜경 씨가 이 호남에 나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어설프게 나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김혜경 씨의 이 공개적인 등판, 이거는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김건희 대표의 공개 행보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김건희 대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추미애가 나오고 있고 김원웅이도 나오고 있고 여러 뉴스들이 지금 오늘 많이 나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구독을 권유해서 제가 하루빨리 대선 때까지 80만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데요. 100만 대군의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대표의 이런 활동과 맞물려서 김건희 대표의 이런 팬카페, 여기에도 대대적으로 이 가입, 말하자면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건희 팬덤이 깊어질수록 빠르게 이게 안전한 정권 교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